안녕하세요. 회로이론 2강의 김은섭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의 직렬 연결은 간단합니다. 이게 전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저항으로 표현해서 R1, R2라고 하겠습니다. 기전력 V,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이 그림에서 성립하는 공식은 첫 번째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전류 법칙, 여기에 이제 I1이 흐르고요, 여기에 I2가 흐르고요. 그 그림과 같이 여기서 쭉 발생된 기전력의 그 전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공식은 I는 I1과 I2가 같다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곱하면은 V1이 되고요. 요거 곱하게 되면 V2가 나옵니다. 이 전압 법칙은 V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은 거죠. 넣고 봤을 때 이게 V1이라고 하고요. 여기 V2라고 하고요. 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V1과 V2를 더하면 이 전체의 전압이 된다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V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1과 R1을 곱하면 V1이 됩니다. 그 V2는 마찬가지로 I2와 R2를 곱하면 V2가 되겠죠. V2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에 관한 설명이고요. 직렬 연결은 굉장히 쉽고요. 병렬 연결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 그림은 보통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자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압, 전체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엔 I1이 흐르고 있고 I2가 흐르고 있고 이게 R1, R2 이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저항이 두 개일 때, 병렬일 때 이렇게 그림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은 이게 전체 전류가 가다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I는 I1 플러스 I2가 됩니다. 아까 직렬 연결일 때는 다 똑같았는데 병렬 연결일 때는 I1과 I2가 나눠지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키르이호프 법칙의 전압 법칙.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은 요 높이와 요 높이 이렇게. 근데 그림을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V1과 V2가 높이가 같죠? 그래서 전압도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았는데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I1을 구하실 때 R1분의 전체 전압
그리고 여기 I2를 구하실 때는 R2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 I는 여기서 I1 플러스 I2잖아요. 이 I1이 이걸 갖다 대입을 하면은 R1분의 V가 이렇게 대입이 되죠.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R2분의 V를 대입하시면 R2분의 V. 근데 요 V랑 요 V랑 같죠. 그러면은 요 식을 V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뺄 수가 있어요. V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유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의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고자 할 때 RT는 이게 이제 저항이 두 개일 경우 R이 저항이 두 개일 경우 RT는 공식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라는 게 교재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면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통분하면은 양변에다가 분수의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이게 나오는데 전체를 역수치해주면은 이렇게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식은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성립이 되고요. 저항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일 때, 이 저항이 세 개일 때는 그냥 R3라고 할게요. 전체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저항이 세 개일 때는 저항이 세 개일 때, R이 세 개일 때는 세 개 이상일 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저항이 두 개일 때 이걸로 구하면 훨씬 쉽게는 구할 수 있는데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시면 무조건 저항분의 1 더하기 저항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시는 게 훨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값이 같을 경우 무슨 말이냐면요. 오옴 다 5옴이라고 했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FM대로 풀게 되면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3이니까 합성장은 3분의 5가 되죠. 이거에 이제 역수를 취해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게 10일 경우 10분의 3이 나오죠. 10분의 1, 뭐 예를 들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이 나와서 역수치하면 3분의 10. 이 보면은 저항의 개수와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이 같을 병렬 연결일 경우 RT는 N개, 같은 저항값의 N개 개수하고 저항값으로 이렇게 공식이 쉽게 유효됩니다. 예를 들어 15ohm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개수가 3개죠. 3분의 15. 이렇게 쉽게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G라고 하는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컨덕턴스. 이거는 저항하고 역수 관계죠. R분의 1. 이게 G를 알면은 합성저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분의 저항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잖아요. 저항이 5니까 컨덕턴스는 G는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컨덕턴스를 역수치하면은 다시 저항이 나오는 거죠. 상호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문제를 푸는데 유용합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상으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